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동영상 계속 보시니까 좀 많이 이제 친밀해졌죠. 화면이 남아 라포 영상이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이제 어느 기회에 오프라인에 만나면 많이 본 사람처럼 느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2012년도 2강 1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368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자기보고식 가치사정이에요. 자기보고식 가치사정이다. 많이 이제 제목이 친밀해야 돼요. 제 얼굴처럼 스스로 보고하는데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고 가치를 조사하냐? 여러분 기억나죠? 제가 지금 욕처럼 하는 게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전두엽 외에 기억력이 더 좋거든요. 이렇게 좀 자극적인 용어들이. 존박 동생 존백. 과자를 먹었죠. 체해서 절도했다. 욕할 때 존백 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다.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기술하기. 백일몽은 꿈입니다. 백일몽 말하기. 과거 선택 회상하기. 자유시간 및 금전 사용 계획 알아보기. 체크 목록에 가치순위 매기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절정 경험을 통해서 가치를 알아보고 체크 목록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알아보는 거고, 자유시간, 즉 자유시간 때 무엇을 하냐, 또 금전 사용, 돈은 어디다 쓰냐, 이런 거 갖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고, 과거 선택 회상하기. 과거에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었냐, 또 꿈을 말해봐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담자의 자기 스스로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다. 가치사정기법 이렇게 묶어야 돼요. 가치사정기법 존백새끼 과자체절, 존백과자체절 이렇게 묶어요. 존백과자체절. 어머, 너무 재밌다. 존백새끼가 과자를 처먹다가 체해서 절도했네. 너무 재밌다. 제목이 뭔데 그건 모르죠. 이러면 안 돼요. 11번 갑니다. 11번. 긴지버구 나옵니다. 긴지버구도 우리가 자극적인 용어였죠. 긴지버구 하면 어떤 음식이 생각나요? 햄버거. 어떤 햄버거? 긴 햄버거. 긴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처먹었냐? 환장하게 처먹었다. 그래서 환잠현. 그 중에서 현실기의 하위 단계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탐구특. 그래서 탐구특. 탐색하기, 구체화하기, 특수화하기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는 거, 또 탐색한 진로와 직업을 구체화시켜서 몰두하는 단계, 또 직업훈련이나 직업세계에 진입하는 거다. 또 여러분 또 2차에 쓸데없이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나와요. 또 긴지보구에 하위 단계를 쓰시 여기다가 환자면 쓰면 안 돼요. 탐구특만 나오더라. 탐색, 현실적으로 진로의 초점의 범위를 좁혀가는 단계, 구체화, 몰두하는 단계, 직업훈련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 특수화하기. 특수화하기를 다른 말로 정교화하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갑니다. 준거타당도 또 나왔네요. 요새 준거타당도 겁나게 많이 나오네요. 준거타당도는 예언타당도와 내담자의 미래의 행동을 파악하는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타당도의 개수, 타당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게 문제가. 이 타당도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거에 따라서 준거타당도가 영향을 받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건 그냥 극단적인 예니까 여러분 예로만 이해하세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제가 광명사니까 광명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통령 누가 될 것인지 이렇게 투표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모집단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잘못 뽑았어요. 그래서 표집을 잘못했을 때 준거 단원동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 또 준거 측정치. 준거 측정치가 누구예요? 준거 측정치. 광명초등학생들이 준거를 잘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가 너무 낮아요. 또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도 너무 낮아요. 또 광명초등학교 학생만 뽑았기 때문에 범위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준거 타당도의 크기가 오차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표집 오차, 모집단을 표집할 때 표집들을 잘못 구성했을 때 오차가 생긴다.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여러분이 글짓기 하면 된다. 글짓기 하는 걸 잘해야 돼요. 글짓기 하라고 책에 써놨습니다. 제 책 내용 그대로 외우면 안 돼요. 외우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글짓기에 참고하라고 양념을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요것만 쓰면 점수를 다 맞게 해주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세 가지를 쓰라가면 좀 더 묶어서 준거 측정치의 타당도와 신뢰도 이렇게 묶으면 더 퀄리티가 있겠죠. 그래서 12번도 끝났습니다. 13번 갑니다. 370페이지 갑니다. 임금의 하방경직성의 의미와 이유 5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왔죠. 그래서 13번 임금의 하방경직성입니다. 임금의 하방경직성. 하방경직성이다. 경직성의 이유 5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7점짜리네요. 7점. 즉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이유가 2점이 되겠죠. 그리고 5가지가 1점씩 해서 7점입니다. 점수가 크죠. 줄을 좀 하방 경직성 이쁘게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다른 동영상 보니까 멋지게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착착 해서 임금의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어울리죠.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란 임금이라는 돈은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 유연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임금도 내려가고 회사가 어려우면 임금도 내려가고 또 회사가 잘 되면 임금도 올라가고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경직하다 이거야. 하방 경직 딱딱하다 이거예요. 즉 하방 밑에 방향으로 월급이 100만 원인데 밑에 방향 100만 원 밑에 방향으로는 딱딱해서 잘 안 내려가더라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정리합니다.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란 한 번 오른 임금은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쓰면 2점입니다. 그 안 내려가는 이유 5가지가 뭐냐? 첫째, 근로자의 화폐 환상으로 그렇다. 근로자의 화폐 환상. 즉, 현찰이 최고다. 현찰에 대한 화폐가 있다. 내 월급 100만 원 깎으면 일단 기분 나빠서 사람이 싫어요.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부가급여를 깎은 만큼 20만 원, 30만 원 줘도 부가급여 만약에 100만 원인데 90만 원으로 임금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또 20만 원어치 부가급여를 또 별도로 줬어. 그러면 근로자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이득이 있지만 근로자가 이득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월급 깎으면 싫어. 이런 거에 대한 화폐 환상 때문에 못 내려가더라.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못 내려가더라. 강력하지도 않은 어용 노동조합은 내려가겠죠. 그래서 강력한 노동조합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세 번째, 사용자와 근로자의 장기 계약, 장기 근로계약을 하면은 장기 근로를 하면 뭐 경기가 안 좋아져도 못 내려가겠지. 장기 근로계약. 네 번째, 최저임금제 실시하면 최저임금제가 있으니까 최저임금제 밑으로 못 내려가겠죠. 다섯 번째, 사회적 관행,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역선택 발생 가능성은 거꾸로 선택해서 월급 내리시니까 거꾸로 선택해서 근로 태만을 한다든지 또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든지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역선택을 할까봐 임금이 못 내려가더라. 이 중에서 5가지만 쓰면 됩니다. 6개 써봤자 추가 점수 안 줍니다. 참고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했는데 5번까지죠. 근데 이렇게 잘 쓰다가 이걸 엉뚱한 답을 썼어요. 얘도 엉뚱한 답을 쓰고 그다음 엉뚱한 답이라 다시 여기다 추가로 6번, 7번 썼어요. 이럴 거면 이건 다 0점 처리됩니다. 이것도 0점이고요. 잘못 답안지를 기재할 때는 검은 볼펜을 두 줄로 이렇게 딱딱 긋고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다 또 쓰면 됩니다. 답안지 쓰는 요령도 제 책 맨 앞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정말 앞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큰 거 작은 거 다 해결하고 이렇게 리얼하게 써놨으니까 꼭 보십시오. 제가 이런 거 만들 때 정말 며칠을 연구해서 만드는데 안 봐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갑니다.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3가지만 쓰고 직무 분석 방법입니다. 일단 직무 분석 방법을 알아야겠죠. 직무 분석 방법. 최초 분석법이에요. 최초로 분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중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법, 관찰법, 체험법, 또 무슨 여러 가지 있어요. 녹화로 뜨는 녹화법도 있고요. 녹화 시청법도 있고, 이 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직무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또는 대입헌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 분석법 중에서 3가지만 쓰고 설명하니까 면담법, 근로자와 직접 면담해서 직무 분석을 알아내는 방법을 면담법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관찰법. 직무자가 어떤 직무를 잘 하는지 관찰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체험법. 분석자 자신이 직무 활동에 직접 체험해서 같이 직무를 체험해서 알아보는 방법이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보다는요, 요걸로 외우십시오. 또 좀 추가해서. 최초 분석법 많아요. 그 중에서 다 외울까봐 제가 3개만 썼는데, 3개만 외우는데, 요걸로 여러분 외우시면 더 좋아요. 중요사건 기록법. 다른 말로 결정적 사건법이라고 하죠. 결정적 사건법. 요거는 2차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중요사건 기록법 또는 결정적 사건 기록법의 단점을 쓰시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또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거 전체적인 직무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또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면담을 통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또는 체험을 통해서 또 중요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최초 분석을 해서 직무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직무 분석 방법에는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이 있는데 이 방법의 최초 분석법에는 또 면담법, 체험법, 중요사건 기록법, 또 관찰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녹화 기록법이 쫙 있는데 3개만 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뿌리를 잘 알고 여러분 컴퓨터를 착 키면은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각 폴더가 있지 않습니까? 폴더 방에서 직업 상담학 방, 직업 심리학 방, 노동시장 방. 그래서 각 자료를 그 방에 넣으면은 상담학이 필요하면 상담학에서 딱 열면 되는데 이 폴더가 이 자료에 저 자료 다 섞어놨어요. 그럼 헷갈려요. 머리도 똑같아요. 인지도. 공부할 때도 그냥 이거 저거 다 집어넣어서 그냥 헷갈려요. 뭔 내용인지 몰라요. 보긴 받고 외웠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러면 하나마다 공부해요. 딱 아까처럼 직무 분석 방법 큰 폴더에 직무 분석 방법이 있는데 직무 분석 방법의 3가지는 무엇이냐? 최초 기록법, 최초 분석법, 또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 분석법이 뭐 있냐? 최초 분석법에는 면담법, 기록법, 체험법, 중요사건 기록법, 녹화 기록법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3개만 골라서 외워야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가야 됩니다. 15번 갑니다.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이를 중다 특성 행렬표로 절차하는 방법을 쓰시오. 겁나게 또 어렵게 나왔는데 5점짜리예요. 그만큼 점수 분포가 세진 않아요. 너무 어렵게 쓰지 말라 이거죠. 15번 먼저 수렴 타당도와 이걸 하면 구성 타당도의 일부죠. 그래서 구성 타당도란 드라마 구성 작가 얼마큼 잘 짜여져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각 문항끼리 잘 짜져 있다. 이걸 요인 분석이라고 하고 또 관계 있는 변인들끼리 잘 묶어져 있다. 관계 있는 변인이 많이 나올수록 수렴 타당도가 높다. 관계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수렴 타당도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구성 개념인 기존 검사와 상관관계를 구한 다음에 상관관계가 관계 있는 것들이 많이 높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다. 또 신개발 검사와 또 검증된 준고 검사와의 관계에 구성 개념인 검사의 상관관계를 구한 다음에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를 제가 이용하겠습니다. 드라마 잘 안 보는데 별그대라는 드라마 방송. 별그대 하여튼 그냥 별그대라 하더라고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별그대. 남자 주인공이 김수연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전지현입니다. 이 드라마, 이 요인들, 주인공만 갖고도 벌써 흥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드라마에서 이제 이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서로 사랑하고 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오면 수렴 타당도가 높더라. 근데 드라마와 관계없는 이상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많이 많이 안 나올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더라. 많이 안 나와야겠죠. 그래야 드라마가 잘 구성되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했지만 예를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강호동 씨가 나와서 막 갑자기 둘이 사랑을 하는데 별들에게 물어봐 하고 싹 지나갔어요. 드라마가 이상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와야 변별 타당도가 높다. 그래서 수렴 타당도가 서로 관계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얘들이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또 이상한 강호동 씨가 나와서 별들에게 이런 게 안 나오고 아주 관계 있는 것들이 잘 나왔어. 근데 어느 순간에 나왔어. 그래서 변별 타당도가 70점이다. 그럼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것을
MTMM,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 물론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돕도록, 이해를 돕는 양념 역할이지, 꼭 이렇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란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동시에 측정을 해서 중다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중다 특성, 중다 행렬표다. 16번 갑니다. 크럼볼츠 나왔네요. 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 이런 사람들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사회학습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유일한 씨가 사회학습을 참 잘했다. 왜? 유한여행을 사회에 기부했기 때문에 사회학습을 잘했다. 유일한 씨가 맞는 학과가 유한학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진짜 유한학과가 있어요.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뭐 다 아시겠죠?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환경, 조건과 사건이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사회학습이 잘하더라. 또 학습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과제 접근 기술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즉 컴퓨터도 잘 다루고 또 여러 가지 미션을 잘 수행한 사람이 어렵지 않죠. 이 맥락을 잘 찾아야 돼요. 크럼볼츠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을 잘하는 게 뭐냐? 여기 1번, 2번은 선천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설명했지만 뮤지컬 배우 김수현 씨가 있다. 김수현 씨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교수, 아들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학 또 의사. 김수현 씨 엄마는 서울대 음대 나와서 성악과 교수. 김수현 씨는 서울대 음대 나와서 성악가 지원. 속된 말로 이 집구석이 잘 될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은 유전적으로 잘 타고났고 또 환경도 좋고 그래서 사회학습을 잘 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안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학습 경험 공부 많이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과제 접근 열심히 해서 그래야 사회학습 잘한다. 선천적 요인, 후천적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쓰는 거는 이제 내 맘대로예요. 요거를 썼으면 이 사람이 크럼볼츠가 주장하는 사회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알고 있구나, 공부했구나 라고 해서 점수를 주려고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톡 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진로 지혜를 이렇게 개인의 진로 기회는 타고난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환경 조건과 사건, 환경적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학습 경험 이렇게 해서 학습 경험과 연상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서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절주절 쓰면 됩니다. 17번 갑니다. 실존주의,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적 기반으로 만든 이론이에요. 철학적 근거. 그래서 상담의 과정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즉, 철학에 대해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사고의 영역, 그러니까 실존적 사고의 영역을 중요시한 이론이기 때문에요. 죽음에 대한 키워드예요. 죽으니까 지금 잘 살자. 그래서 여기도 히어앤 나우의 상장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잘 사냐? 현재를 잘 살아야죠. 아껴가면서 삶의 의미성. 어떻게 의미를 두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자유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어떻게 진실하게, 진실성. 왜? 죽으니까 존재와 피존재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세 개만 쓰면 됩니다. 자유와 책임, 죽음과 피존재, 삶의 의미성, 진실성 이 중에서 세 개만 쓰면 되겠고요. 자유와 책임,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자유가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 이런 걸 못 써요. 그냥 인문학 글짓기지.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내용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글짓기 하면 된다. 참고로 이제 실존주의 학자는 얄롬이라고 있습니다. 얄롬. 그래서 얄롬의 궁극적인 관심사 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얄롬이다. 실존주의 학자 얄롬 이렇게 또 여러분 한번 또 외우시면 됩니다. 또 갑자기 문제가 얄롬에 나오면 얄롬, 넬롬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요. 18번 갑니다. 한국 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뿌리가 직업사전 구성책의 코본개수부 직업 코드 본직업명 직무개요 수행직무 본개수부 부가직업 정보 이 중에 구성체계 중에서 부가직업 정보가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업 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작업 강도. 이렇게 원뿌리가 나와야 돼요. 이 작업 강도는 이 문제 여러분 많이 틀려요. 쉬운 것 같지만 작업 강도의 단계라고 해요. 단계. 강도의 단계. 그래서 5단계가 아가보 히마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또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4kg, 4kg, 8kg, 10kg, 20kg, 20kg, 40kg, 40kg 이상 이거 1차에 배웠죠. 요거는 작업 강도의 구분이에요. 5가지 구분 또는 단계예요. 제목을 잘 입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작업 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첫째, 들어올림, 운반, 미임, 당김이다. 이렇게 쓰는 건 내 맘대로요. 들어올리는 걸 뭘 외워요? 여러분 들어올리는 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들어올려요? 물체를, 주어가 뭐예요? 물체를 작업자가 들어올리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운반, 물체를 작업자가 운반하는 작업이다. 밈, 물체를 작업자가 미는 동작이다. 당김, 물체를 작업자가 당기는 동작이다. 이렇게 쓰면 다 정답이에요. 이거를 아냐 모르냐. 이걸 또 다른 책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참 답답해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 보면 그냥 정말로 또 우리 수강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저한테 많이 혼나요. 특히 운반 보세요. 물론 책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작업자가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매요. 그러면 이런 거 쓸데없이 외워요. 손에 들거나 팔에 걸거나 어깨에 메고 손에 걸거나 팔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다시 가봐. 손에 걸거나 손 들렸잖아. 손에 걸거나.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무슨 택견 시험도 아니고 이런 걸 왜 쓸데없이 이런 거 외우니까 실기시험에 공부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운반이란 작업자가 물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대로 운반 또는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쉽게 이런 거를 잘 쓰는 국어시험이 아니에요. 국문학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운반, 물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작업이다. 들어올림, 물체를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다. 밈, 물체를 반대쪽으로 미는 작업이다. 당김, 물체를 안쪽으로 당기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쓰면 다 정답입니다. 즉 본질을 몰라요. 비본질만 잔뜩 공부하고 어렵다고 하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공부 방법을 몰라서 어려운 거지.
문제를 이해 못하고 맨 그냥 글자만 외우니까 외우고 까먹고. 근데 여기서 또 잔실합니다. 구분 단계가 아가보힘한데 여기다가 또 4개 쓰니까 아가보힘, 아주 가벼운 작업, 또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해놓고 뭐 아주 가벼운 작업은 4kg까지 또 이거 외워서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 나와서 나왔다. 정답 보면 울겠죠. 그래서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작업 강도의 단계 구분을 쓰라고 하면 아가보힘아, 작업 강도의 기준을 쓰라고 하면 들어올림, 운반, 밈, 당김, 요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2년도 문제와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